오늘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리고 농지 원부, 경영체 등록, 조합원 이런 걸 너무 헷갈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전화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저도 상담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제 블로그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자, 네이버에 세종 코끼리 부동산을 일단 검색을 하시면 유튜브도 있고 블로그도 있는데요. 블로그를 클릭해 주세요. 저희 블로그는 매물 정보도 많고요. 토지에 대한 상식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카카오 채널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매물 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도 가입하시고요. 토지 정보는 토지 탐구 쪽에 들어가면 되는데요. 제가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요. 경영체 등록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럼 농지증부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인데요. 농민만이 농지를 가질 수 있다는 대원칙이 있어가지고 일반인들이 땅을 사기 위한 제도를 이 농취증으로 만든 거예요. 전답 과수원입니다. 이 농지를 사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할 때 필요한 서류가 농취증입니다. 한번 발급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A라는 농지를 살 때, B라는 농지를 살 때, C라는 농지를 살 때, 농지 살 때마다 필요한 게 농취증입니다. 보통 다른 지목, 대지나 잡종지나 공장용지나 이런 거 할 때는 농취증이 필요 없습니다. LH 사건 때문에 농취증 발급을 좀 어렵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농사를 지을 사람에게만 농취증을 발급해 주겠다라는 게 농림식품부의 의지입니다. 투기로 하지 말아라 이런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2년 5월 18일 이후부터는 까다롭게 영농 계획서도 보고요. 어디에 사는지 직업이 뭔지도 체크를 한 이후에 농취증을 발급해 주게 됩니다. 내가 산 땅 공주시 계룡면 구항리에서 발급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지 소재지를 중심으로 발급받는구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농지 원부 발급입니다. 농지 원부는 농민이 될 사람이 발급받는 거거든요.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농지 원부는 농지법에 따라서 발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촌 자격과 상관없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요건 한번 볼게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의 농작물 재배, 농지의 660제곱미터 이상의 채소, 과일, 화훼작물 재배, 비닐하우스 얘기하는 겁니다. 660제곱미터 한 200평인 거죠. 그리고 농지의 330 이상의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이런 것들을 하면은 농지 원부 발급 대상이 됩니다. 농지가 있고 거기에 농작물을 면적에 맞게 재배하면 되는 거죠. 가축사육이나 곤충사육 하더라도 이제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내가 업으로 하고 있으면 농지원부가 나오는 겁니다. 자, 농지원부 발급은 제촌 자격과 상관이 없고 농지법에서 요구하는 그 크기만큼의 농작물 재배, 화훼작물 재배, 과실나무 재배, 곤충, 가축사육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농지원부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농지원부는 내가 사는 주소지 중심으로 발급받습니다. 제가 세종시 보람동에 살기 때문에 보람동사무에서 발급받는 거죠. 농지원부는 예전에는 가족농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대별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개정이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공동명의로 쓰긴 했지만 아내가 신청을 해서 경영주로 되고 저는 그냥 세대원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농업도는 농업법인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는 세대원으로 이렇게 남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가능한 분은 세대원이 아니고 농업인입니다. 농지원부 발급 서류에 뭐가 필요하냐면 경작사실 확인서라는 사인입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것. 이웃주민 두 분에게 아니면 이장님 한 분에게 서명을 받아야 돼요. 관련 서류들은 어디서 다운받을 수 있냐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기 가시면요. 농지원부에 관한 서류들 다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영체 등록도 바로 여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농지원부까지 발급받았으면 50%는 완료된 건데요. 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체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영체 등록은 뭐냐면 사업자 등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영자로 등록된 사람이 경영체 등록을 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을 사는데요. 세종 같은 경우는 그 연서면에 농산물 품질 관련 분원이 있습니다. 찾아가서 받으면 되는데요. 내가 산 농지에 정말로 농작물이 심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요. 겨울에는 좀 받기가 어렵습니다. 농지원부를 받고 이장님 사인 받고 실사를 확인한 이후에 경영체 등록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절차대로 한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제가 궁금했던 게 저도 농지 소유자인데 경영체 등록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따로 하고 싶다 해서
찾아가 봤더니만 어떻게 되냐면요. 가능합니다. 경영체 변경 등록 확인서입니다. 어떤 전략이었냐면 아내는 아내 조합원을 따로, 저는 저 조합원을 따로 세종농협의 조합원을 들고 싶었어요. 아내는 계룡농협에 들었거든요. 조합원을 분리해서 세종에서도 비로 사고 하면 좋잖아요. 양쪽 다 활용하기 위해서 변경 등록 확인을 하고요. 경영주의 농업인 영농사실 확인서 이걸 받아야 되는데 여기도 이장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을 받고요. 내가 직장을 다닐 경우에는 경영주 등록이 안 됩니다. 보험이 지역 가입자야만이 경영주 등록이 가능하고요. 조합원 등록이 또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은 복수 등록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합원을 가입해야만이 진짜 농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협에 내가 농민으로서 인정을 받고 농약이나 비료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출자금을 통해서 배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배당은 받지 않았지만요. 수익이 많으면 배당이 나오는 거잖아요. 큰 농협에 조합원 가입하면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연기에 있는 농협에 조합원 가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출자금 금융상품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금자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협 자체가 좀 안전하잖아요. 농협도 하나의 비즈니스 사업이거든요. 이익이 남을 때 배당이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배당금 받으면 여러분에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증, 농지연부, 경영체 등록, 경영체 변경 등록, 그리고 조합원 가입, 출자금 6가지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글로 보고 싶은 분들은 블로그에 토지탐구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볼 수 있으니까요. 이웃 등록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많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